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투자를 하시고 또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잘 못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10일 가까운 그런 쉬는 기간 동안 걱정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시고 또 세상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또 열흘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뭐 쉬시는 분이 많긴 했지만 또 출근하신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10일 상담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날 상담하신 분은 자산이 좀 있으셨어요. 이제 자산이 좀 금융자산만 해도 뭐 200~300억 이상 들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마저도 사실 고민이 많으셔서 상담을 오셨는데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좀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산이 이러다가 줄어들까봐 뭐 늘어나는 건 별로 걱정 안 하셨고요. 줄어들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세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셔서 물론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이제 증여나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주택정책도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또 한 번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데 뭐 일명 찌라시죠. 찌라시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 뭐 기존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뭐 특별할 것도 사실은 저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6월쯤에 이제 이재명 정부, 이번 정부에서 할 만한 정책들을 정리를 좀 해놓은 그런 영상이 있는 건 아시죠? 6월 달에 그 영상을 말씀드렸을 때 어차피 한 번에 안 끝난다.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봐야 진짜 대책이 나온다 라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자체장과 합심한다고 할까요? 뭔가 이제 일치 단결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좀 가져가는 그런 정책들로 정리가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실거주 하실 거면 지금이라도 사셔라. 지금 사는 게 맞다. 뭐 정책을 보고 세금을 보고 이러는 와중에 나 같으면 샀다. 하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일명 갭 투자 포함해서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이런 분들은 투자잖아요. 실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가격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특히나 재건축 같은 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산 가격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면 대한민국 버텨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자산의 50% 이상은 은행이 갖고 있잖아요. 그 금융권에서 다 들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권에서 그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용납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22년 말 23년 초에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 뭐 30~40% 갑자기 급락할 때 있었어요. 30~40% 급락하니까 또 30~40% 급락한 거에다 50%가 급락할 겁니다. 폭락할 겁니다. 뭐 폭망이 올 겁니다. IMF 올 겁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쉽게 무너질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IMF 때나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탄탄해져 있고 또 견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도 그 사이에 많이 성장해 있어요. 그런 경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다고 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그 흐름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흔들릴 나라는 아닌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면 또 그건 좀 다른 문제겠죠. 하지만 현재 이런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시장 투자에다가 올인을 하시거나
너무 과도한 투자라고 할까요? 뭐 투자라기보다는 모험이죠. 이런 모험들을 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금리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좀 내릴 것 같다고 그래요. 10월, 11월 달에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월이나 11월, 12월에는 없으니까 금토니까 한 번은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올 4분기에 집을 사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다가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해져서 금리가 오르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리스크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이제 4개월 됐다고 해요. 실제로 4개월 사이에 부동산 대책이 2번 나왔습니다. 627 대책, 97 대책. 그리고 뭐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해요.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번 대책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뭐 공시가격 현실화, 뭐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대출 비율, LTV, DSR 마찬가지고요. 뭐 대출 한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다시 건드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번 정부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언제? 내년 6월을 위해서. 왜? 시장이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 가장 그 정점에 있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내년 6월이 돼야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금 정책 안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실 때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어요. 양도세, 그 다음에 장특공제, 그 다음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이런 핵심적인 정책은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이렇게 군부를 뗀다고 그러죠.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보유세 강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군부를 뗍니다. 이건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세법 개정이 되는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버티시는 게. 예를 들면 특히 고가주택들 뭐 아마도 서울이 되겠죠. 서울에 뭐 15억 이상, 뭐 20억 이상 되는 이런 고가 주택들의 세금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택에 대한 비과세 부분 혜택만 일괄해서 조정을 한다? 쉽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책에 대응한다라고 하지만 예전의 정책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달라요.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 이런 에너지와 상황, 또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까지 꾸준히 좀 보신다고 하시면 조심하셔야 되는 타이밍인 건 분명합니다. 부동산에 특히 주택 쪽에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타이밍에 왔어요. 투자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상관없어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가장 빠른 시점에 가장 좋은 집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에서 가장 상급지의 집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거주하실 거니까 그게 주거비용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오늘 기사 보고 내일 기사 보고 또 오늘 시세 보고 또 다음 주 시세 보면서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특히나 주택시장 쪽은 특히 그렇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부터 시작해서 자본규제, 거기에 세금 정책,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세금 정책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건드릴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간담회에 좀 가게 돼 있는데 아마 그 간담회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왜? 이미 정책 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굳이 가서 의견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서울 쪽의 공급 대책도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도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6월, 7월 달에 유튜브로 한번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손을 좀 보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또 시장에서 뭐 오늘 내일 계속해서 뭔가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보셨잖아요. 며칠 전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막 나스닥이 3% 이상 떨어지고 또 어제 보니까 코인 시장은 다시 올랐더라고요. 뭐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는 안정적이면서 내 안정적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러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투자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특히 주택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휴가 끝난 시점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럴 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심 잘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산을 지금 늘리는 데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니고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